3페이지 펼쳐보시도록 할게요. (3페이지에) 펼쳐보시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악유의 평가 목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ETS 이제 웹페이지 가가지고 GRE 라이딩의 악유의 평가 목적을 사실은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ETS라는 이 테스트 평가 기관에서 ARG라는 과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의 무엇을 평가하고 싶은 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argument 과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argue 토픽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일단 내용의 이해 중요하겠죠. 내용의 이해, 정확한 독해라던가 이것이 다루고 있는 결론과 논점이 무엇인가? argue 토픽은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만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토픽을 좀 미리미리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argue 토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ability to analyze,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뭐를 분석해내야 돼요? 어디가 조건이고 어디가 추정인지 이런 것들 분석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evaluate arguments, 해당하는 argument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볼 겁니다. 그리고 argument는요, 뭐가 있어요? specific instruction들이 있죠.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 볼까요? argument의 instruction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뉘죠? assumption을 찾아보아라 하는 assumption 유형의 instruction이 있고, alternative explanation을 내보아라 하는 alternative explanation 형태의 instruction이 있고, 어떠한 specific evidence가 필요할까요? 라는 evidence type, 혹은 어떠한 question을 던져보아야 할까요? 라는 question type, 이렇게 해서 총 이제 question type과 evidence type은 사실 동일한 카테고리의 instructi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타입의 instruction이 있다 그랬습니다. assumption type, alternative explanation type, 그 다음에 evidence 혹은 question type, 이 instruction들이 있는데 해당하는 instruction에 맞춰 쓰라는 거죠. 맞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가를 써보아라. 자,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평가는 평가를 할 때는 해당하는 주장이 맞는가 틀리는가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평가는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와요? In its current form, 지금의 형태로는 저자의 주장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 평가하라고 했다 그래서 the author's argument is wrong, 저자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요거 감점 요인 된다 그랬습니다. 감점 요인. 왜 그렇다 그랬죠? 지금 저자가 일종의 argument를 줄 텐데 이제 저자의 argument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저자가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저자는요, makes a case, 하나의 주장을 할 거예요. 하나의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recommendation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세요? recommendation을 만들기도 하고, 일종의 prediction,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 저자가 뭐를 통해서 하냐면 interpretation of event를 통해서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거 악유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감이 오셨을 텐데, 뭐를 본다고요? 일종의 given condition, 주어진 컨디션을 보더니, 주어진 조건을 보더니, 그걸 보더니 해당하는 컨디션을 보고 뭐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makes an interpretation이니까 저자 스스로의 assumption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얘를 파악을 해내라는 거예요. 얘를 파악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벤트, 주어진 조건을 보더니, 컨디션을 보더니 어떠한 interpretation, assumption을 만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때는요, 뭐도 하셔야 되시냐면 sometimes implicit한 step까지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stated assumption 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한꺼번에 unstated assumption까지도 한꺼번에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argument를 평가하라고 할 겁니다. argument의 instruction은요, 세 가지 카테고리의 instruction이 존재를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 이제 assumption 타입이라던가, alternative explanation 타입이라던가, specific evidence 타입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instruction이 존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모든 instruction은요, 여러분들에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평가하라. 무엇을 평가해요? 주어진 argument를 평가해라. 근데 이 argument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저자의 최종 결론과 저자의 최종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저자의 최종 결론을 뒷받침하는 저자의 use of evidenc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의 use of evidence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이 evidence가 저자의 use of evidence가 condition 1, condition 2 혹은 condition 3까지 해서 보통 2개나 3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나 3개. 이것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events예요. event. 주어진 컨디션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저자 스스로 interpretation, 스스로의 추정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컨디션 1을 보고 이러한 클레임을 만들고 컨디션 2를 보고 이러한 클레임을 만들고 컨디션 3를 보고 이러한 클레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 argument는요. 어떤 형식을 가지게 되냐면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컨디션 1 because 컨디션 2 because condition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자의 use of evidence는 총 2개에서 3개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저자의 주장이 타당한가 점검을 하는 건데 이때는 누굴 보고 점검을 하는 거냐? 얘네를 보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저자의 use of evidence를 보고 점검을 할 텐데 문제는 이 저자의 use of evidence가 incomplete한 evidence로 나올 거고요. limited information, 제한된 정보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공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컨디션 1을 봐도 저자의 주장이 맞다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컨디션 1, 저자의 첫 번째 use of evidence가요. incomplete하고도 제한된 정보만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의 body 1, 논박이 됩니다. body 2, 두 번째 use of evidence를 봐도요. 저자의 주장이 옳은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body 2, 두 번째 논박이 됩니다. 저자의 두 번째 use of evidence를 논박하는 거죠. body 3를 봐도요. 저자의 주장이 옳은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body 3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평가를 하기는 할 텐데 어떤 식의 평가를 하게 되냐? 저자의 주장의 신뢰성을 cannot be assessed,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할 겁니다. 판단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저자가 incomplete evidence와 limited information만을 전달해 주기 때문인데 따라서 여러분들은 further evidence가 있기 전까지는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판단 불가하고 불완전한 근거 때문에 further evidence, 보강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의 모든 argument 페이퍼의 공통적인 thesis가 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보강 증거가 있어야지만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argue의 분석 순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argument를 분석하실 때는 explicitly stated claim, 저자의 최종 결론부터 찾아내십니다. 저자의 최종 결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저자의 최종 결론, 저자의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use of evidence가 몇 개 나올 거라 그랬죠? use of evidence가 condition 1, condition 2, condition 3, 3개 나올 거라 그랬어요. 누구를 찾아내요? 뒷받침 근거를 찾아냅니다. 뒷받침 근거. 뒷받침 근거는 because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나? 컨디션 1, 컨디션 2 혹은 컨디션 3까지 나와요. 어떠한 이벤트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나, 어떠한 근거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나. 그리고 나서 이 주장과 근거 사이에 linking assumptions without justification, 이 표현은 좀 외우실까요? assumptions without justification이 무슨 뜻이냐면은 근거 없는 추정이라는 뜻이에요. 근거 없는 추정. 근거 없는 추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거 없는 추정이라는 것은 저자가 assume하는 바인데 혹은 저자가 guesses, presumes, speculates, conjectures, supposes, 저자가 머릿속으로 추정을 하는데 어떠한 추정이냐 중요한 것은 without proof, without justification. 외우세요. 어떠한 추정이라고요? 근거 없는 추정. 이 근거가 부족한 추정들을 찾아서 파악해서 저자의 오류로 우리는 지정을 해줄 겁니다. 저자는 충분한 근거 없이 이러이러하게 assume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오류, 근거 없는 추정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라고 요구를 할 거냐면은 verify 해내라 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verify 해라 라는 것은 저자의 assumption을 verify the author's assumption with further evidence. The author needs to verify. 저자는 verify 해야 됩니다. The author's assumption. 저자의 추정을, 저자의 논리적 오류, 근거 없는 추정을 누구를 통해서? Further evidence. 보강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보강하라는 거예요? 보강 증거를 요구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솔루션은 further evidence is necessary.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저자의 추정을 밝혀내서 저자의 추정, 근거 없는 추정을 밝혀내서 해당하는 오류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할 거예요.
보강 증거를 통해서 보강해라, 요구해라 라고 해결을 하실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때 밝혀낸 저자의 어썸션을 우리가 어디에서 명시해 주죠? 토픽 센텐스에서 명시한다 기본반에서 했었죠. 그리고 이때는요, 직접적으로 언급된 stated assumption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자가 해당하는 근거를 쓰는 것과 저자가 해당하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충분히 그렇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unstated assumption까지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겠습니다. 3페이지 아니고 4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 76번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76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following appeared in a letter offering advice to investors. 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해라라는 advice, 일종의 recommendation을 주고 있는 하나의 아티클이에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Over 80% of the respondents to a recent survey. 최근의 survey에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indicated a desire. 어떠한 desire를 나타냈대요. To reduce their intake of foods containing fats and cholesterol. 그들이 그 fats and cholesterol이 포함된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싶다라는 desire를 명시했어요. And today, 그리고 오늘날 low-fat products들은요, abound in many food stores. 많은 식료품 가게에서 low-fat products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어요. Since, 보통 이제 since나 because 이하에는 컨디션 들어오죠. Many of the food products currently marketed by old dairy industries are high in fat and cholesterol. 이 올드 데어리사가 마케팅하고 있는 많은 식품들이 high fat, high cholesterol 이래요. 팩트입니다. 이래요. 그걸 보더니 저자가 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따라서 the company's sales are likely to diminish. 아무래도 이 회사의 판매가 크게 감소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언어 자체가 be likely to 추정이죠. 언어 자체가 추정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판매량이 내려가면 company profit은요, will no doubt decrease. 누구도 당연히 내려갈 거예요. company profit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저자의 추정이에요. We therefore 따라서 우리는요 advise old dairy stockholders old dairy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to sell their shares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실 것을 권유합니다. And other investors니까 누구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 쉐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not to purchase stock in this company. 이 회사 주식을 사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저자의 최종 결론 나왔네요. Therefore 이하예요. 여기가 저자의 recommendation이에요. 자, 해당하는 recommendation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지 봅시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요. 저자가 그에 대한 answers, 응답을 해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는 뭘로 기능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는 목적 자체가 further evidence를 얻어내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어떠한 질문이 필요할까요? 해당하는 argument가 reasonable한지 그럴듯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nstruction은 저자의
recommendation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further evidence가 필요합니까? 라는 instruction과 사실은 동일한 내용의 instruction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further evidence가 필요한가? 해당하는 further evidence를 얻어내려면 어떠한 question,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연습장 펼쳐보시면은 연습장 드린 거 이제 1페이지 펼쳐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습장에다가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옆에 칸에다가 하셔도 좋은데 연습장을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 분석이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토픽 넘버를 쓰시고요. 연습장 들어가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얘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저자의 최종 결론부터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자의 최종 결론. 이번에는 recommendation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러한 저자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의 thesis,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저자의 이러한 결론이 it might not be necessarily true.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논박을 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이 올드 데어리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팔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직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need to purchase, 사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반대로 논박 들어가실 겁니다. 논박. 근데 그때 it is not true가 아니라 it may not be necessarily true.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찾아내셔야 되시냐면은 뭘 보고 저자의 use of evidence, 어떠한 이벤트를 보고 어떠한 주어진 조건, 어떠한 논박 불가한 사실관계, 어떠한 주어진 조건, 논박 불가한 사실관계를 보고 저자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주장에 도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주어진 조건, given condition을 찾아내셔야 되시고요. 그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죠.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해당하는 이벤트는 일종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컨디션 칸에 들어온 거는 우리가 논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당하는 이벤트를 보더니 저자가 뭐 하기 시작해요? 그 이벤트 자체를 스스로 interpret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만들어요? either stated assumption이 되었든지 간에 unstated assumption이 되었든지 간에 저자는 일종의 추정을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해당하는 assumption의 문제가 다 뭐예요? without justification. 근거 없는 추정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를 보더니 저자 스스로 추정한 것들, 저자의 주관적 추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저자의 오류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저자의 추정을 무너뜨리죠. 저자의 추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alternative explanation이라고 부릅니다. alternative explanation. 왜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가? 왜 또 다른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alternative explanation은 보통 어떻게 들어와요? However, 저자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it may not be true.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요. It is possible that. 그러면 어떠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조동사의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alternative explanation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제 또 그렇지 아니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만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가능성만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제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자의 추정을 무너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연습장 분석이 될지 한번 제가 예시로 해봤어요.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장 5페이지 들어갑니다. 다음 장 5페이지. 다음 장 5페이지에 argue 76번. argue 7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최종 결론 들어갑니다. 최종 결론. We advise all dairy stockholder들이 to sell their shares. 그들의 주식을 팔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other investors.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not to purchase stock in this company. 이 회사 주식을 사지 않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주장하는 바예요. 이게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thesis,는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팔지 말아야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might need to purchase.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마디가 여러분들의 인트로 될 거고요. 첫 번째 저자의 use of evidence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첫 번째 use of evidence는 여기까지예요. 최근에 survey에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어떠한 desire를 나타냈어요. high fat, high cholesterol 음식의 섭취를 낮추고 싶다라는 desire를 나타냈어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survey가 돌아간 적이 있고요. 해당하는 survey의 응답자의 80%는 이러한 desire를 나타냈어요. 여기까지 싹 다 팩트입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이걸 보더니 저자가 뭐라고 assume하기 시작했냐면 고객들이 진짜로 high fat, high cholesterol이 들어간 음식의 섭취를 낮추겠구나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낮추겠구나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쉽게 말하면 저자는 recent study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도 valid enough 하고도 representative enough 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보편적인 마음을 나타내 주었다? regular customers in the market이죠. regular customers in the market 모집단 되겠죠. 일반적인 커스터머들의 마음을 써볼까요? 모집단? 마켓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커스터머들의 마음을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서베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기본반 때부터 한 서베이 대표성 논박 나오는 거죠. 자, 어디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의 논박은 it may not be true. 그렇지 아니할 수 있어요. 해당하는 서베이가 신뢰할 수 없을 수 있고요. 대표성 없을 수 있고요. 따라서 커스터머들은요 might not reduce high fat, high cholesterol 음식의 섭취를 줄이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t is possible that 자 들어가 봅시다. 80%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응답자 전체의 sample size죠. 그래서 number of respondents 자체가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sample size가 너무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만약에 최근의 서베이에 단 10명의 응답자만 있었다라면
10명의 80%여봤자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당하는 서베이는요. 전체의 일반적인 커스터머들의 마음을 나타낼 수 없는 8명 소수만의 예외적인 의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샘플 사이즈 논박 가장 기본적인 논박 지금 들어왔고요. 샘플 사이즈 논박. 두 번째, 최근의 서베이가 일시적 현상이었을 수 있어요. 왜요? 어떠한 서베이였으니까요? recent survey였으니까요. 최근의 서베이는요. 최근만에 일시적 현상일 수 있고요. 일시적 현상이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such desire, 그러한 desire가 might not last, 유지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생긴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요. recent에서 훅 잡은 거죠. recent에서 훅 잡아서 short-term 데이터에 오류 들어갔고요. desire 보자마자 뭐 들어가셔야 되시나요? 요거 외워두셨어야죠. 해당하는 desire를 나타낸 것까지는 팩트인데요. 그 해당하는 desire를 발표했다는 것이 무엇을 보장하지 않아요? dramatic change in eating habits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eating habits라는 것은요, 이 intention, desire, 의지라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데, 내가 하이팻 하이콜레스테롤 음식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방 우유나 저지방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더니 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라면은 나는 드러냈던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지방 우유로의 변화가 보장되지는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셋 다 기본반 때 굉장히 충분히 했던 그런 alternative explanation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샘플 사이즈의 오류, 응답자의 숫자가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서베이가 일시적 현상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나올 수 있죠? 그러한 intention, desire를 드러냈다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보장되진 않아요? change in eating habits가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바디 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바디 원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세이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에세이의 구성은 The author asserts that 하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저자의 conclusion이 나오겠죠. However,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thesis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트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디 1 들어갑니다. 바디 1의 토픽 센텐스에 뭐 등장해야 됩니까? The author assumes that 하면서 이하의 assumption 1, 요 내용이 나와야 되죠. 저자는 뭐라고 assume해요? 커스터머들이 정말로 하이팻 하이콜레스테롤을 줄일 거라고 assume합니다. 혹은 해당하는 survey가 valid enough다라고 assume합니다. 요게 토픽 센텐스에 나와줘야죠. assumes that. 뭘 보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it is because 컨디션 1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컨디션 1을 보고. 혹은 citing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컨디션 1. 토픽 센텐스에 이어주셔도 괜찮죠. 컨디션 1을 보더니 이렇게 assume하고 있습니다. 토픽 센텐스 끝났어요. 토픽 센텐스에서 이렇게 assume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owever 그렇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it may not be true.
그렇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It is possible that 첫 번째 alternative explanation, sample size가 적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alternative explanation, only temporary result, 일시적 현상이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alternative explanation, desire를 나타냈지만 실제 변화가 보장되지는 아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alternative explanation 1, 2, 3 중에서 몇 개 쓰실 겁니까? 하나나 두 개 골라서 쓰실 수 있고 혹은 고득점 원하시는 분은 다 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alternative explanation의 내용이 길어질수록 에세이의 내용도 길어질 거고 여러분의 논점도 강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alternative explanation이 길어질수록 고득점에 좀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topic sentence 끝났고요. The author assumes that because 이걸 보면서 citing 이걸 보면서 topic sentence 끝났고요. alternative explanation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lternative explanation 세 문장에서 5문장 미니멈으로 써주시고요. 이제 보통 제가 기본반에서는 3문장 미니멈 쓰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중급 실전반 오셨으니까 5문장 이상은 좀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5문장, 7문장, 9문장, 12문장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고득점으로 가는 페이퍼 갈수록. 그 다음에 잊지 말고 closing sentence에서 에세이에서 누구 붙여주셔야 돼요? closing sentence에서 therefore question 1이 필요한 거예요. to prove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assumption 1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survey 대표성에 관련된 질문이 필요합니다. 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가에 관련된 질문이 필요합니다. survey validity에 관련된 질문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고객들이 high-fat, high-cholesterol 음식에 대한 섭취를 줄일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question 1이 필요하다고 closing sentence에다가 지시를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question 1은 어떠한 alternative explanation을 썼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에세이는 지금 body 1 어떻게 나왔어요? topic sentence와 alternative explanation 그리고 closing sentence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body 1 매핑 통해서 에세이까지 전환할 수 있도록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body 2 보도록 하겠습니다. body 2. 그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 use of evidence입니다. 두 번째 use of evidence since many of the food products가 currently marketed by old dairy사인데 그것들이 high fat, high cholesterol 이래요. 팩트입니다. since나 because 이하는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들은 지금 사실관계, 논박이 불가한 사실관계의 팩트입니다. 올드 데리사에서 현재 마케팅하는 많은 음식은 high fat, high cholesterol 이에요. 그걸 보더니 저자가 어떠한 interpretation, 추정을 하기 시작했냐면 따라서 이 회사의 판매는 크게 감소하겠구나. stated assumption이죠, 지금. 바깥으로 보여요, 아예. 그렇다면 판매가 감소하면 프로핏도 당연히 줄겠구나 라고 assume하고 있죠.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It may not be true. assumption을 무너뜨릴 거예요. 자, 왜 그렇지 아니할 수 있냐? many food products라고 하지만 절대값은 many일지 몰라도요. 절대값은 many일지 몰라도 얘를 무너뜨릴 거고 절대값은 many지만 그것이 전체의 small percentage면 되죠. 제가 잘못 썼어요, 여기. might not이에요. might not
constitute a large percentage of the total product lines.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many products이지만 전체 프로덕트로 따지면은요, 어떤 비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might not이니까 large percentage가 아니라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total. 전체의 소수 비율일 수 있다는 거예요. many가 절대값으로는 다수이지만 비율로는 소수 비율일 수 있어요. 그럼 대다수 비율은 어떠한 음식이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low fat products가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요, 올에서 many를 빼면 누가 남죠? 모든 프로덕트에서 푸드 프로덕트에서 many를 빼면 some food products가 남아요. 얘네들이 low fat이고요. 얘네들이 많이 팔려도 돼요. 얘네들이 많이 팔려도 돼요. 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제일 좋냐면 many가 절대값으로는 다수이지만 비율로는 소수일 수 있습니다. 요거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올에서 many를 빼면은 some food products가 남을 텐데 걔네들이 많이 팔려버리면 돼요. 걔네들이 많이 팔리면은 누가 무너지지 않아요? sales가 might not diminish고요. sales가 줄어들지 않으면요. profit도요. might not decrease예요. 괜찮습니까? 얘도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따라서 body2 마찬가지로 body2 어떻게 나오겠어요? The author assumes that 저자는 assumption 2 뭐죠 여기? 이 회사의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assume하고 있습니다. because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얘예요. because 왜냐하면 지금 팔고 있는 many food products가요 high fat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토픽 센텐스 한 문장으로 쓰셔도 되시고 두 문장으로 갈라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토픽 센텐스가 끝났고 alternative explanation 그러나 it may not be true. 그렇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it is possible that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고요? many가 large percentage가 아닐 수 있고요. 그러면은 small percentage of the total 전체의 소수 비율일 수 있어요. 혹은 올에서 many를 빼면은 some food products가 남기 때문에 some food products가 low in fat이고 걔네들이 많이 팔리면 됩니다. closing sentence에서 뭐 들어가시겠어요? Therefore 따라서 어떤 종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질문이 필요할까요? To prove 저자의 assumption 2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질문을 써주시면 되세요. 이거 잘 구성하셔야 되시는데 many products가 large percentage를 차지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괜찮고요. low fat products가 popular한지 알아봐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던지는 question 2는 항상 뭐에 관련된 거예요? about 무엇에 관련된 질문을 항상 던지셔야 되세요. assumption 2에 관련된 질문이면은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body 2 구성 끝났고요. body 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ody 3를 보시면 body 3의 condition 3는 잘 안 보여요. 여기는 지금 omit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omit. 지금 therefore라고 써볼게요. 그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저자가 어떠한 주장을 하냐면은 이렇게 그냥 주장을 해버려요. 올드 데어리의 스탁을 가진 사람들은 파시고요.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지 마세요라는 주장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들어간 assumption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요, 즉 다시 한번 말하면은 current market이 뭐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베스트먼트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논박입니다. 그런 아웃룩이 좋지 않아도요. 지금 당장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올드 데어리사가요. might have plans for low dairy products with promising outlook. 앞으로 되게 좋은 low fat 프로덕트를 팔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이 믿을만 하면은 그거를 믿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다린 주식이 뭐래요? 테슬라 주식이라 그러죠. 주주들이 테슬라 주식을 오래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청나게 빵빵빵빵 올랐죠.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식을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요 해당하는 토픽은 일종의 sufficient condition이에요. sufficient condition 뭐였냐면은 저자는 current market이 인베스트먼트를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논박은 이 investment decision이라는 것은 current market의 영향도 받지만 뭐의 영향도 받아요? future plans의 영향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current market, 지금 당장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던지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에세이는 크게 봐서 여기 바디 2까지만 나와도 4에서 4.5 정도의 에세이 충분히 가실 수 있으시고요. 바디 3까지 써주시면은 너무 훌륭하겠죠. 바디 3까지 써주시면은 여러분들 고득점 준비하는데 훨씬 유리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는 바디 3까지 항상 강의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셔가지고 argu는 바디 3까지 써주시는 게 유리해요. 나중에 이슈는 나중에 제가 바디 2까지만 써도 됩니다. 특히 4점 정도의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 바디 2까지만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argu는 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바디 3까지 구성을 해 주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바디 3도 똑같이 연습장 정리가 끝났으면 어디까지 복기를 하셔야 되세요? 어디까지 복습을 하셔야 되세요? 복습하실 때는 에세이로 어떻게 구조가 전환이 될 것인가? 그럼 바디 3도 똑같아요. The author assumes that 혹은 presumes that 이제 assume이라는 동사가 지금 벌써 토픽 센텐스를 3번을 쓰니까 assume이라는 동사가 몇 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죠. 그럼 요거 3번 다 assume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뭘로 좀 바꿔 쓸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봤던 어떤 동사들로 좀 바꿔 쓰시면 좋겠습니까? 요 3페이지에서 봤던 요 동사들로 좀 바꿔 쓰시면 좋겠죠. The author assumes that, guesses that, believes that, presumes, speculates, conjectures, supposes 이거 다 괜찮은 거예요. assume의 동의어기 때문에. 요것들은 이제 토픽 센텐스 쓰실 때 나오게 되겠죠. 요 동사들은. 그럼 얘도 body 3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The author assumes that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current market이 얘가 dominating factor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를 결정하는? To decide investment decision.
투자 결정을 할 때는 current market을 보고 결정한다라고 assume을 하지만 지금 컨디션 3는 없다 그랬어요. omit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쓰게 되겠죠. 그러나 however, it may not be true.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alternative explanation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topic sentence는 여기서 끝났고 alternative explanation current market이 좋지 않아도요. promising한 future plans가 있으면은 투자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럼 closing sentence에서 똑같이 뭐 물어보시겠어요? Therefore. 따라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까? Question 3는 Other future plans가 있는가? Low-fat product를 런칭하겠다라는 future plans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necessary 합니다. To prove the author's case. 저자의 주장을 증명하려면 이러이러한 question 3 future plans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항상 topic sentence 구성하시고 alternative explanation 구성하시고 누구까지도 잊지 말고 구성을 해주세요. closing sentence까지도 잊지 말고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들어가 보실게요. 인스트럭션의 유형은요. 우리가 사실 이 인스트럭션의 유형에 대한 이해는 기본반에서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간단히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르규멘트 타입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에세이 과제나 어떠한 이 시험 과제도 인스트럭션에 맞춰서 쓰셔야지 인스트럭션을 무시하고 쓰는 시험 과제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인스트럭션은 제가 여기서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해당하는 아르규멘트를 읽고 어떠한 어썸션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라는 인스트럭션 타입이 있고 해당하는 argument를 읽고 어떠한 one or more alternative explanation이 가능한지 말해보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alternative explanation은 저자가 제안하는 설명 방법을 rival,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alternative explanation. 그리고 alternative explanation을 펼치실 때는 뭐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argument 내에 드러나 있는 facts presented를 그럴듯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specific evidence가 필요할까요? 저자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혹은 어떠한 질문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까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의 specific evidence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evidence 타입의 instruction과 question 타입의 instruction은 결국 동일한 instruction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말해서 argument의 instruction의 유형은 총 3개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봐서 총 3개입니다. 물론 해당하는 instruction에 따라서 에세이 구조를 다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instruction의 유형 3가지에 따라서 body paragraph, 즉 에세이의 동일한 3단계 구조를 갈 겁니다. 3단계 구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argument 에세이를 쓰실 때 body 1, body 2, body 3 모두 다 이 3단계 구조에 따라서 정해진 구조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즉, topic sentence에서는 무조건 저자의 assumption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the author assumes that 하면서 저자의 assumption이 topic sentence에 등장하도록 해주세요. 따라서 assumption 타입의 instruction이라면은 해당하는 과제가 topic sentence에서 해결이 되고 있을 겁니다. topic sentence가 끝나면 바로 줄바꿈 없어요. 아직 같은
body paragraph 문단내입니다. topic sentence가 끝나면 바로 alternative explanation을 항상 들어가 줄 겁니다. alternative explanation은 왜 또 다른 설명 방식이 가능한가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또 다른 설명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저자가 제시한 근거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근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저자의 설명 방법이 있고 또 우리의 설명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설명 방법도 facts presented를 사용해서 그럴듯한 설명 방법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alternative explanation도 항상 해줄 거예요. alternative explanation을 펼쳐보아라 하는 인스트럭션이 나올 때도 해주고요. 그렇지 아니할 때도 항상 해줄 거고 alternative explanation 미니멈 3문장에서 5문장 혹은 7문장, 9문장, 12문장 쭉쭉 가주실 거예요. alternative explanation. 그러나 it might not happen. 저자의 추정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closing sentence, 마지막 문장에서 closing sentence에서 therefore 따라서 further evidence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해 주실 거예요. 요구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단 구성을 보면은 나는 처음에 저자의 assumption을 등장시키면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오류를 파악해 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왜 오류인지를 alternative explanation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이것이 오류이기 때문에 further evidence나 question,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문단을 작성하시게 되시면은 어떠한 인스트럭션이 등장을 했다 해도 assumption 타입의 인스트럭션이 등장을 했어도 alternative explanation 형태의 instruction이 등장을 했어도 그리고 evidence 타입이나 question 타입의 instruction이 등장을 했어도 어떠한 instruction이 등장해도 모두 과제 해결은 이미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만 다시 말씀드리면 인스트럭션의 유형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미 태스크 해결을 다 해줬기 때문에 동일한 3단계 구조로 구조적인 그 과제를 끝내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3단계 구조 가도록 한다까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